자,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2시간 반은 4월, 6월, 이거 강의 엑서 받으셨죠? 이거 보시면은, 4월, 5월, 6월 3달 동안 갑니다. 기출 과정이고요. 과정명은. 자, 일단 강의 엑서를 간단히 보시면, 교재는 2가지가 필요해요. 첫 번째는 체계도. 1시간 정도는 체계도로 강의를 좀 할 거고, 1시간 정도. 그럼 나머지 2시간은 문제를 풀 거거든요. 그래서 1시간 정도는 체계도 이론 정리하고, 그냥 문제만 풀면은 이론이 정리가 안 되신 분들은 힘드니까, 이거를, 자, 이론 정리 좀 할 거예요. 1시간 정도 하고요. 나머지 2시간 정도는, 2시간, 이때는 이제 문제풀이, 문풀. 자, 문제풀이로 간다. 그래서 기출 문제를 좀 풀어보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3시간 정도 진행이 될 거고, 3시간 안 넘을 겁니다. 2시간 정도 해서 이렇게 진행을 할 거고, 11주차로 갈 거예요. 11주차. 그래서 그 11주차는 중간에 한번 휴강이 돼요. 그래서 3개월 과정인데 한번 우리가 방학이 한 번 있거든. 방학 한 번 있고 휴강 한 번 있어가지고 11주차로 가도 충분히 진도 나갈 수 있으니까 이렇게 해서 진행한다 이렇게 보시고, 따라오실 때 여러분들이 시간이 없잖아요. 시간이 없으니까 예습하기는 좀 어렵죠. 그죠? 예습하기 어려우면 이 문제풀이 할 때 이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죠. 그 문제만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간단히 체크를 해놨다가 시간 되실 때 그걸 푸시면 돼. 다 푸는 게 아니라. 양을 늘리면 안 된다는 거야. 양을 줄여가지고 모르는 문제, 이해가 안 되는 문제만 이론 정리 다시 한번 하면서 그 부분에 집중적으로 공부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이렇게 따라오시면 될 것 같아요. 큰 문제는 없고. 그래서 일단 이렇게 진행을 하고, 요 2가지만 갖고 오시면 돼. 체계도랑 2시간 당 교재 있죠. 거기. 2시간 당 교재 요거 보시면은 이 중간 단계, 그 앞에 있는 이론은 안 봐도 됩니다. 그 앞에 있는 이론은 보지 말고, 자, 체계도로 보시면 돼. 체계도로. 그래서 앞에 있는 거 보면 더 헷갈리니까 그냥 거기 226페이지부터 보시면 돼요. 그냥 226페이지부터 펼쳐서 그 부분만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 진도에 맞춰서 강의를 진행할게요. 여기 11주차 강의로 진행이 되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뭐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계법 한 4주 정도, 3주 반 정도나 4주 정도 끝나고요. 도계법, 그 다음에 도정법 2주씩 갑니다. 그럼 충분합니다. 차고 넘쳐요. 그 다음에 건축법 2주 정도 가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주택법, 농지법 하시면 돼. 그러면은 11주차 정도면 충분히 이제 우리가 완성도가 높아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뭐 요거는 이렇게 참고하시면 돼요. 참고하시면 되고, 오른쪽에 합격당, 2시간 합격당 페이지가 있으니까 여기가 진도 나간다. 물론 뭐 진도는 약간 변동이 있을 수 있는데 그냥 요 정도 참고만 정도 하시고, 또 어차피 다음 주에 되면 다 잊어버리고 올 거 아니야, 이거. 그지? 그러니까 여기다 책에다 끼워 놓든가 아니면 갖고 다니면서 오늘 진도가 어디까지 나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일단 체계도를 먼저 볼게요. 체계도 한번 펼쳐보세요. 국계법 전체에 대한 체계도를 먼저 간단히 보고 핵심 이론이 뒤에 있거든요. 그거 한번 볼게요. 자, 일단 국계법은 무조건 정리를 좀 하셔야 돼요. 무조건 해야 됩니다. 이건 뭐 내가 할까 말까가 아니라 무조건 해야 되는 법률이다. 자,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고, 국계법 같은 경우는 일단 여러분들 국계법은 12문제 나오잖아요. 큰 틀을 체계도를 한번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체계도 8페이지 보세요. 8페이지 보시면 이게 어느 정도인지 눈에 들어오셔야 돼요. 그래서 이 법률 자체는, 자, 계획 파트가 있고 이용 파트가 있으면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계획 파트가 있고 이용 파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획을 먼저 수립한 다음에 거기에 맞춰서 토지를 이용하는 건데, 일단 계획 파트에 들어가는 내용들이 이렇게 있죠. 이게 수직관계입니다. 그래서 자, 국가계획이 있고 광역도시계획이 있고 기본계획이 있고 관리계획이 있죠. 이거 이제 상하관계라는 걸 알 수 있죠. 우리가 수직관계. 그래서 국가계획 밑에 얘네들이 있는 거야. 광역도시계획과 기본계획과 관리계획이 있는 거지. 그래서 얘네들은 상하관계다. 상하관계.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하위계획이 되는 거죠. 간단히 말하면 수직관계로서 행정청이 계획을 수립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 그래서 먼저 수립하는 계획이, 제일 먼저 전국 단위로 수립하는 계획이 국가계획입니다. 이거는 대한민국 전국토를 대상으로 수립하는 계획이니까요. 이거는 국장이 수립하는 게 맞죠. 그래서 이 앞에 있는 자가 수립관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국가계획은요, 넘버 1 이렇게 보시면 돼요. 넘버 1, 제일 높은 계획이다. 중앙에서 수립을 하는 계획이고, 이 국가계획에 맞춰서, 자, 지방자치단체의 장들이 뭐 하죠? 지방자치단체 장들이 이거 하죠. 계획을 또 수립하죠. 전국 단위를 쪼개서 관할구역별로 수립을 하는 계획이 있다.
근데 관할구역별로 수립하는 계획이 있기 전에 관할구역을 2개 이상을 묶어서 하나로 수립하는 계획이 있다. 그 계획이 광역 도시계획이구나 이렇게 보셔야 돼. 광역은 묶는다는 뜻이야. 2 이상을. 그럼 묶으면 그 대상지역이 여기가 되는 거 맞나요? 광역계획권이 되는 거죠. 그러면 광역도시계획 수립 대상, 광역도시계획 수립 대상지역은 어디예요? 요 앞에 있는 거 읽어봐봐. 광역계획권을 대상으로 수립한다는 뜻이야 이게. 그래서 광역계획권을 먼저 지정을 하고 나면 광역계획권의 10년 뒤, 20년 뒤에 모습을 나타내는 계획을 수립하죠. 그게 광역도시계획입니다. 여기부터 시험에 나오는 거예요. 여기부터. 본 시험은. 그래서 국가계획 밑에 있는 계획부터 시험에 출제를 합니다. 그럼 일단 광역도시계획은 수립 대상이 어디를 알아야 되겠지 우리가. 그죠? 자, 수립 대상이 어디예요? 그러면 어디예요? 그러면 요거 5글자. 광역계획권을 말한다. 이렇게 보시고. 자, 그리고 나서 이게 또 아까 어떻게 됐는데 이게 자, 그냥 하자. 자, 광역계획권은 지정을 누가 해야 돼? 2 이상을 묶어서. 누가 지정하냐면 국토교통부 장관 지정할 수 있고 도지사도 지정할 수 있다. 이거 지금 외워버려야 돼. 예를 들어서 좀 깊이 들어가서 볼까? 자, 2개 이상의 시, 도에 걸쳐 있을 때는 국장이 지정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같은 도에 속해 있으면 누가 지정하지? 도지사가 지정을 해야 돼요? 지정할 수 있는 거야? 지정할 수 있다. 이거 끝나는 거고. 그럼 지정했다면 요 광역계획권이 생겼잖아 지금. 그럼 광역계획권의 장기발전 방향을 지시하는 계획을 그 다음에 수립하는 거죠. 그 계획이 광역도시계획입니다. 오늘 논점이죠. 이거 지정권자, 광역계획권 지정권자하고요, 광역도시계획 수립권자를 구별을 좀 하셔야 돼. 그래서 좀 이따 핵심 포인트를 그걸 한번 잡아드릴 거고. 자, 광역도시계획 수립됐으면 하위계획인 기본계획을 그 다음에 수립하는 건데, 요 내려갈 때는 2개 이상을 묶지 말고 따로따로 수립하는 거지. 따로따로라는 얘기는 특별시 따로, 광역시 따로, 자치시 따로, 자치도 따로, 시, 군별로 수립하는 계획이 도시군, 기본계획과 도시군 관리계획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럼 얘네 2가지 계획은 수립 대상이 동일하죠. 관할구역 6군데를 대상으로 수립하는 계획입니다. 그래서 얘네를 합쳐서 뭐라 그래요? 도시군 계획이라고 부른다 이렇게 보시면 돼. 도시군 계획. 자, 그럼 도시군 계획에는 광역도시에 포함되나요? 제외되나요? 다시, 도시군 계획은 2가지 계획만 말하잖아. 기본계획과 관리계획을 합쳐서 말하는 거야. 그러면 광역도시계획은 포함되면 안 되지. 그래서 들어가면 X 하시면 돼. 도시군 계획의 범위는 딱 2가지 계획을 말한다. 2가지 계획만. 도시군 기본계획과 도시군 관리계획만 말한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그리고 요 도시군 관리로 결정했잖아요. 그러면 이 내용에 대해서 뭘 해야 되냐면 도면으로 표시해서 고시를 해야 돼요. 이거를 우리가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된 내용이 있을 거 아니야. 내용을 도면화시켜서 그림으로 표시하라는 얘기지. 그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지형도면이라 그래. 그럼 지형도면을 작성해서 고시하게 되면 그때 효력 발생하죠.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매년 나오는 거. 그러면 관리계획으로 결정된 내용은 지형도면을 뭐한 날? 고시한 날부터 발생한다. 고시한 날부터 발생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 지형도면을 고시한 날이에요? 다음 날이에요? 거기 밑에 가면 효력 발생 나오잖아. 고시한 날. 다음 날 나면 싸대기 2대 때리고 X 하시면 돼. 자, 왼쪽에 이제 이런 형태로 보시는 겁니다. 여러분들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거 워낙 많이 했기 때문에 눈에 좀 들어와야 돼, 지금 단계에서. 그리고 뭐 다음 순간에 또 큰 틀은 할 거예요, 계속. 자, 그리고 우리가 내용에 대해서는 광역도시는 안 물어보니까 나와도 답이 아니거든? 자, 기본계획도 내용 볼 필요 없어요. 근데 관리계획은 내용을 보셔야 돼. 그래서, 자, 관리계획 내용의 첫 번째 용도지역을 지정합니다. 용도지역을 먼저 지정하겠지? 용도지역 지정이 먼저고, 그 용도지역을 지정하죠. 그러니까 오른쪽 가면 용도지역 지정이 1단계로 먼저 지정한 다음에, 그 다음에 뭘 하죠? 용도지역으로 지정하지. 그러면 용도지역은 토지를 경제적이고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지정하는 지역 맞죠? 자, 그러면 이 용도지역은 쓰임별로 지정하는 거예요. 쓰임별로. 토지를 개발할지 보존할지를 정하는 계획이 무슨 계획이다? 용도지역이다. 그러니까 용도를 둘 중에 하나, 개발 용도로 쓸지 보존 용도로 쓸지를 정하는 걸 용도지역이라고 보시면 돼. 그러면 여기 A라는 지역을 개발하겠다, 아니면 B라는 지역을 보존하겠다라고 지정하면 용도지역이 되는 거지. 그 용도지역은 4개가 있잖아. 도관, 농자. 이렇게 해서 그 오른쪽 쭉 가면 그 종류는 여러분이 파악을 하고 계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내용까지는 안 들어가고 용도지역까지만 끊어볼게요. 그러면 이런 용도지역을 지정하는 것 자체가 무슨 계획으로 합니까? 관리계획으로 지정하는 거죠. 소속. 그러니까 따라서 용도지역 지정은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으로 지정하는 거야.
결정하게 되면 지정이 된다는 뜻이야. 이게. 그러니까 용도직을 지정하게 되면 용도직을 도와주는 기능이 있죠. 그걸 용도직으로 하잖아. 그러니까 누가 누구를 도와주는 거야? 그렇지. 용도지구가 용도지역을 도와주는 거야. 그걸 바꿔치기 해서 내면 안 된다는 거지. 그래서 이건 좀 이따 문제 보면서 어떤 형태로 문제가 나오는 걸 알 수 있거든. 상관관계를 보시면 돼. 그러면 용도직이 주가 되고 용도지구가 종이 되는 거 맞나요? 그렇지.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면 용도지구는요. 누굴 따라다니는 거예요. 용도직을 따라다니면서 부족한 부분이 없나? 라고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도와주는 기능을 하는 게 용도지구라고 보시면 돼. 그래서 헷갈리면 안 되고 용도지역을 1차적으로 먼저 지정해요. 그리고 나서 자 여기 단점이 보인단 말이에요. 단점이 보이면 용도지역 위에다 뭘 지정하는 거죠? 용도지구를 지정하는 거잖아. 따라서 용도지구는 용도지역의 제한을 강화하거나 완화해서 따로 정한다. 기능을 증진한다. 기능을 증진한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단점을 보완한다는 뜻이야. 그러면 누가 누구의 단점을 보완하는 거냐면 용도지구가 용도지역의 단점을 보완해 주는 거야. 헷갈리면 안 돼요. 확실하게 잡으셔야 돼. 그리고 얘네 두 개를 도와주는 게 용도지역과 용도지구를 도와주는 거 있죠? 얘가 이거잖아요. 이거 뭐 용도구역이지. 그럼 용도구역은 얘네 두 개를 도와준다고. 얘네 두 개를. 자, 1차적 지정을 용도지구를 지정했어. 그 용도지구를 도와주기 위해서 용도지구가 지정되는 거고 용도지역과 용도지구 두 개를 도와줄 필요가 또 있단 말이에요. 그때 지정하는 게 용도구역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용도구역은 얘네 두 개를 다 도와준다 그러셔야 돼. 자, 용도지역과 용도지구의 제한을 도와준다는 얘기, 이거 한다는 얘기지. 필요하면 강화도 하고, 필요하면 완화도 해서 따로 정한다. 그럼 용도구역이 되는 거예요. 용도구역만 그 정도만 보시면 돼. 자, 그리고 이번에 개정된 게 뭐냐면, 그동안 우리가 외웠던 게 용도구역을 외울 때 개도, 시수, 입 이렇게 외웠잖아. 그럼 여러분 그 맨 밑에 있는 얘는 삭제해야 돼. 삭제. 얘는 사라졌잖아 지금. 그럼 얘는 없다 이제. 입주기재 최소구역은 사라졌다. 삭제했다. 삭제해 놓으시고 개발제한구역, 도시제한공원구역, 시가와 조정구역, 수산자원보유는 그대로 남아있는 거 맞죠? 그리고 추가된 게 몇 개예요? 3개예요. 그거 써놓으시면 돼. 써놓으시라고 제가 책에도 수정상 다 말씀드렸어요. 자, 도시혁신구역이야. 중요하네. 이 도시혁신구역이요. 입주기재 최소구역 있죠? 얘를 승계한 거야, 이렇게. 거의 대부분을 승계했다고. 그 입주기재 최소구역이 완벽하게 사라진 게 아니라 도시혁신구역으로 바뀌었다고 보시면 돼. 바뀌면서 몇 가지가 더 추가됐다, 이렇게 보시면 돼. 그래서 그동안 외웠던 거 있죠? 잊어버리면 안 돼. 입주기재 최소구역에서 나왔던 내용 거의 대부분의 내용이 이쪽에 들어가 있습니다. 도시혁신구역에 들어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 혁신구역도 관리계획의 내용 맞나요? 맞죠? 지금 관리계획 내용 하는 거니까. 내용에 포함되는 거 맞습니다. 그 다음에, 자, 요 두 번째 생긴 게 복합 용도구역. 이름만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름만. 얘도 관리계획의 내용이구나. 용도구역 얘가 하나 사라지고, 입주기재 최소구역이 사라지면서 도시혁신구역 하나만 생긴 게 아니라 두 개가 더 생긴 거야, 지금. 필요에 따라서. 그래서 복합용도구역이 또 생겼고, 그 다음에 입체복합구역 보이시죠? 이게 원래 이름은 좀 길죠. 도시군계시설. 입체복합구역이야. 도시군계시설에 대해서 입체적이고 복합적으로 그걸 개발하겠다는 얘기거든. 예를 들면 도로 같은 거를 지하로 설치한 다음에 그 위를 복합적으로 개발시키겠다. 이런 뜻이거든. 그러니까 결국은 도시군계시설이 나오거나 안 나오거나 요 단어만 나오면 돼. 입체복합구역. 그럼 얘도 관리계획의 내용이 맞죠? 맞아요. 그래서 얘네 3개 다 물어보면 관리계획의 내용이 맞습니다라고 대답하시면 돼. 가능성 엄청 높지, 올해. 관리계획의 내용 물어볼 수 있겠지. 그럼 얘네들도 관리계획에 포함될 내용이 맞다. 라고 해서, 자, 이렇게 정리를 좀 해놓으셔야 됩니다. 이거는 여러분 좀 익숙해져야 돼요. 익숙해져야 되고. 자, 그러면 세 번째 될 게 뭐예요? 그러면 기반시설 설치 정비 개량이지. 기반시설. 그러면 용도지역 지정하고 용도지구 지정했고, 그 다음에 뭐 했죠? 용도구역 지정했고, 그러면 토지 이용에 대해서 규제를 다 했잖아요. 그럼 도로도 설치하고 공원도 설치해 줘야 되겠지. 그럼 우리가 4글자로 뭐라 그래? 기반시설 설치 정비 개량인데, 얘도 자, 설치할 때 잘 들으셔야 돼. 기반인 도를 하나 설치한다. 그럼 위치나 규모를 미리 어디다 설치하겠다를 미리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해야 되는 겁니다. 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거 맞죠? 예, 그럼 결정했어요. 그러면 이름이 바뀐다니까. 도로 이름이 이렇게 바뀌어. 뭘로 바뀌어? 도시군 계획서로 바뀌는 거야. 요 용어는 엄청나게 좀 이따 문제 풀면 알겠지만 엄청나게 자주 보이는 용어예요.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정의를 내려보면 도시군 계획설이란, 만나보세요. 도시군 계획설이란
기반인설 중에서 관리기구로 뭐가 된 인설? 결정된 인설을 말한다. 이렇게 하시면 돼. 결정. 자, 그리고 사업 2개 더 들어가야지. 무슨 사업과 무슨 사업? 도시개발 사업 들어가야 되고 정비사업도 사업을 하려면 미리 관리기구로 뭐 해야 돼요? 결정해야 됩니다. 결정. 근데 요 내용은 사업 어떻게 합니다. 도시개발 사업 어떻게 합니다. 정비사업 어떻게 합니다. 이런 내용은 개별법에서 따로 공부를 하게 됩니다. 자, 도시개발 사업은 도시개발법에서 공부하게 되고요. 정비사업은 도정법에서 공부하게 되죠. 자, 그럼 이게 네 번째 내용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 행정청이 개인한테 개발을 맡기는 게 아니라 행정청이 뭐 하는 거예요? 직접 개발하겠다라고 지정하는 겁니다. 그게 뭐예요? 그러면 지구 단위 계획구역을 지정을 하고 요 개발이야, 개발. 근데 이 개발을 개인한테 맡기는 게 아니라 요 계획을 통해서, 오른쪽에 있는 계획을 통해서 지구 단위 계획을 통해서 개발하겠다고 하는 거지. 그래서 얘 잘 한 문제씩 물어보거든, 이거. 한 문제씩. 그러니까 얘는 이제 다음 주, 다다음 주에 공부를 할 거예요, 우리가. 근데 큰 틀로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럼 여기도 이 정도는 하셔야 돼. 지구 단위 계획구역과 지구 단위 계획이 보이면 일단 여기는 공적으로 체계적으로 개발할 지역이구나. 행정청이 직접 개발하겠다고 지정한 구역이구나. 이렇게 보시면 돼. 자, 그리고 두 번째, 여기는 순서를 자, 개발하겠다고 지정하는 지역이 먼저구나. 구역이 먼저구나. 구역을 먼저 지정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 지역을 어떻게 개발하겠다. 어떤 건물을 짓게 하겠다. 건폐율을 몇 % 적용하겠다. 라고 뭘 수립하는 거죠? 계획을 수립하는 게 두 번째구나.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순서 배터를 가셔야 돼. 순서 바꾸면 안 돼. 그럼 여기는 계획을 먼저 수립하고 구역을 지정한다. 그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구역을 지정한다니까 먼저. 그리고 나서 계획을 수립하는데 요 구역 지정하고 나서 계획 수립하는 기간이 100년 있다 수립하면 돼, 안 돼? 안 되니까 지구는 몇 바퀴? 3바퀴 돈다 이렇게 하는 거지. 3년짜리가 들어가야지 여기서. 지금은 이렇게 살을 좀 붙여줘야지. 딱 3년 주거든요. 근데 수립을 안 했대요. 안 할 수도 있지 뭐. 그러면 3년이 되는 날에 다음 날이 들어가야 돼요. 다음 날. 다음 날. 요 구역이 있죠, 구역. 요 지구 단위 계획은 실효가 되는 거야. 사라지는 거지. 그래서 지구는 몇 바퀴 돈다. 3바퀴 돈다고 외운 게 여기서 나와야 돼요. 그리고 여기서 파생돼서 보면은 지구 단위 계획까지 수립을 했대. 3년 이내. 그럼 그 다음엔 착수지, 착수까지 가면 되지. 이거 작년에 나온 거잖아, 이거. 근데 지구 단위 계획구에서 지구 단위 계획 보고 공사해야 되는 기간은 5년이죠, 5년. 5년이에요. 근데 공사를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다. 그럼 이번엔 지구 단위 계획이 실효가 되는 거야. 5년이 된 날에 언제? 다음 날. 지구 단위 계획은 효력을 잃는다. 이렇게 하는 거야. 이게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여기서. 이게 이제 내용이고, 여기까지 공부하시면요. 지구 단위 계획구역과 지구 단위 계획까지 공부하시면 요 파트 끝난 겁니다. 무슨 파트 끝났어요? 지금 우리가 배우는 법률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행하는 법률 맞죠? 계획 파트 끝난 거지. 그러면 이용 파트 있지? 내려가야지, 내려가서. 자, 내려가는데 요거는 이제 큰 틀의 절차니까 요거는 자, 생략을 하고. 자, 이용 파트가 지금 거기 없네? 그 이용 파트 그냥 볼까, 거기? 교재 보면서. 자, 이용 파트는 무슨 행위가 있죠? 개발행위 허가 등이라고 있어. 개발행위 허가 등. 그럼 여러분 개발행위 허가 등 거기 한번 밑에 있는 거 찾아보세요. 자, 거기. 자, 개발행위 허가 등에서 일단 네 문제가 나오거든요, 여기서. 이건 이제 4주차 정도에 할 거예요. 근데 미리 큰 틀로 볼게요. 자, 개발행위 허가 등은 옆에다 이용이라고 써놓으시면 돼요, 이용. 여기는 이용 파트구나.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보면 어때요? 계획 파트가 거기 대부분의 내용이 있고, 이용 파트는 어때요? 별로 내용이 없네, 지금. 그러면 여기는 파트가 크게 보면 두 가지 파트지. 하나는 개발행위 허가 파트가 있고 등이 있지, 지금. 그럼 개발행위 허가 파트가 있고 등이 있는데 등이 세 군데 구역이 있다라고 하셔야 됩니다. 자, 여기 형광색 비추보세요. 성장관리계획구역. 눈에 익혀야 돼, 이거. 그 다음에 무슨 구역이 있죠? 개발밀도 관리구역이 있고, 그리고 기반시설 부담구역. 얘네를 세 개를 묶어서 등이라고 부르는 거야. 그래서 이게 완성도가 높아져야 돼. 개발행위 허가 등이 되는 거거든, 이게. 자, 그러면, 자, 내려가면 개발행위 할 때 허가 누구한테 받습니까? 6명 그래야지. 이게 6명이면 누군지 아실 거야. 자, 특별시장, 광역시장, 자치시장, 자치도의사, 시장군수가 허가자가 되고요. 자, 밑에 내려가면 개발행위에 대한 종류가 나오죠, 지금. 그 개발행위에 대한 종류가 몇 개 있지? 6개 있지. 그 6개 그 눈 감아도 나올 정도로 하셔야 돼. 형광색 다 비추거나. 건축물 건축. 자, 건축물 건축합니다. 당연히 허가 받아야죠. 뭐 한대요, 지금? 공작물 설치한대. 광고판 같은 거 설치한대. 허가 받아야 되겠다, 그지?
그다음에 형질 변경하는데, 모양 바꾼데. 자, 이런 것들도 허가받아야 되고. 자, 형질 변경 중에서 경자 관련 형질 변경은 제외합니다. 여기는 없지만. 원래 형질 변경이라고 하는 행위 자체를 할 때는 허가를 받아야 돼. 근데 형질 변경이면 모양 바꾸는 거잖아. 그게 무슨 목적이라고 한다면 경작을 위한 형질 변경이라고 한다면 규제 대상이 아니란 얘기죠. 허가받을 필요 없습니다. 그 다음에 토속 채취 있고 토지 분할이 있고, 토지 분할이에요, 합병이에요? 분할. 토속 채취하게 되면 자연환경 훼손하고요. 토지 분할하게 되면 건물을 못 짓는 땅이 돼버리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물건을 쌓는데, 물건 쌓기는 몇 개월 이상이지? 1개월 이상이고. 지역이 어느 지역이죠? 이거 여러분 대답하셔야 돼. 녹관자야, 녹관자. 농림 안 들어가. 녹관자, 녹관자. 녹지지역, 관리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만 그래야 돼. 농림은 안 들어가거든. 아니, 농사 지어야 되잖아, 농림지역에서. 비료포대 막 쌓아놓고. 그것까지 규제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자, 그리고 자, 내려가서 자, 절차는 허가 신청 들어가면 의견 들어야 돼요. 시행자한테 의견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심의 거치는 경우도 있고 안 거치는 경우도 있어. 여기서 논점은 심의를 거치지 않는 게 논점이지. 자, 그리고 나서 조건부가 할 수 있나 없나? 있지. 조건부가 물어오면 기위, 환경, 조라고는 5가지 조례할 걸 조건으로 허가할 수 있다. 그러니까 허가 받았대. 그럼 개발행위 한 거야. 끝났대. 준공검사 나오죠. 여기서 6가지 중에서 준공검사 받을 필요 없는 거 2개입니다. 뭐하고 뭐죠? 토지 분할과 물건 쌓기. 지금 외워버려 이건 딱. 토지 분할과 물건 쌓기는 준공검사 받는 대상에서 제외되는 거야. 그렇게 정리하시고. 자, 성장관리계획구역은 녹관농장 꼭 외워놓으세요. 이거. 녹관농장. 녹관농장 4군데 지역만 가능하잖아. 자,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의 개발 수요가 많아 무질서한 개발에 진행된다. 그러면 여기를 무질서한 개발에 진행되면 그런가 보다. 열심히 개발하고 있구나. 무질서하게. 그리고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어디 있어. 그 지역을 계획적으로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서 해당 지역에 대해서 성장관리계획으로 지정할 수 있는 거죠. 됐고, 내려가서 개발밀도관리구역. 그러면 개발로 인해서 건물을 너무 많이 지어서 어때요? 기반시설이 부족합니다. 근데 기반 설치가 가능한가요? 곤란한가? 곤란의 동그라미를 채워야지. 곤란. 자, 곤란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이거 무슨 구역이죠? 개발밀도관리구역. 자, 그리고 더 중요한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오른쪽 빨간색이 중요해. 기반시설 부담구역은요, 개발밀도관리구역과 중복 지정할 수 없습니다. 맞나요? 꼭 기억하세요. 다시. 개발밀도관리구역과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중복 지정할 수 없다. 그래서 나오잖아.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개발밀도관리구역 외의적이라고 나오잖아. 그러니까 여기는 딱 목적이 하나예요. 기반시설 설치하는 겁니다. 기반시설 설치하거나 그에 필요한 용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지정고시하는 구역을 말한다. 그 구역의 이름이 기반시설 부담구역이다. 그러시면 돼. 그래서 얘네 3개 묶으세요. 성장관리계획구역과 개발밀도관리구역과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소속이 어디입니까? 이용 파트예요. 계획 파트가 아닙니다. 관리계획으로 결정해서 지정한다 그러면 싸대기 2대 치고 와. 얘네들은 개발행위로 인해서 지정하는 지역이란 말이야. 무질서한 개발행위가 막 진행된다. 그걸 막기 위해서 지정하는 구역이 성장관리계획구역이고, 개발행위를 너무 많이 해서 기반 설치가 곤란하다. 그러면 개발밀도관리구역이고, 그 다음에 개발밀도관리구역 외의 지역 중에서 현재 개발 행위제한이 완화가 돼서 개발행위가 막 집중되는 지역이 있어. 거기는 기반 설치가 필요하잖아. 그럼 개발행위가 막 집중되는 지역이라니까 지금. 그럼 기반 설치가 필요하니까 기반시설 부담으로 지정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결론은 얘네 3군데 구역은 전부 다 뭐와 관련돼 있는 거예요? 개발행위랑 관련돼 있다니까 지금. 관리계로 지정하는 지역이 아니야. 공통점이 있다는 거야. 그 위치를 잡아주시면 될 것 같아. 됐습니다. 이렇게 큰 틀로 봤고, 자, 이제 여러분 12페이지 한번 넘어가 볼까요? 자, 12페이지에 나와 있는 거 중심으로 핵심 이론을 좀 볼게요. 여러분 12페이지 가시면 12페이지. 자, 원래 지금 기출과정의 키워드는 핵심 이론을 보고 문제를 푸는 거거든, 사실. 근데 이제 체계도를 좀 병행해서 볼 거야. 한 30분 정도씩. 그래서 좀 체계도를 좀 보고 들어가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죠. 그러면 여러분들 보시면 그 12페이지 보시면 핵심 포인트가 있고요. 자, 포인트 1번에 용어정이 있죠. 그 얘네들 중에 답이 나온다고 보시면 돼. 자, 그러면 요 용어정의 중에서 내가 과연 몇 개를 소화할 수 있는지를 생각을 하시면서 공부를 하셔야 돼.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만 체크했다 집에 가서 그거만 보시면 되는 거거든. 자, 그럼 보세요. 먼저 요거 나옵니다. 광역도시계획. 자, 이거 이해되나 봐요. 일단 광역도시계획 수집 대상이 어디죠?
그리고 광역계획권 맞네요. 그래야지. 그리고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네요. 그리고 끝. 수립 대상 지역. 일단 기본적으로 알아야 됩니다. 그 성격은 장기 발전 방향만 제시하는 계획이잖아요. 구성력이 있는 계획인가 없는 계획인가? 일반 국민의 이 계획이 수립됐어. 우리 일반 국민이 갖고 있는 재산권에 직접 영향을 주나요? 안 주죠. 10년 뒤, 20년 뒤 모습인데 그렇게 안 될 수도 있잖아. 그래서 앞으로 장기자 나오는 계획이 두 개 있거든. 지금 기본계획과 관리계획이야. 아니 광역도시계획이야. 자, 이 두 가지 계획은 어차피 기본계획도 장기발전 방향만 제시하는 계획이거든요. 그래서 얘네 두 개는 구성이 없는 계획이니까 시험에 많이 나와야 한 문제입니다. 많이 나와야. 그럼 용어적인 측면에서는 요게 중요한 거니까 요 광역계획은 요걸 많이 바꿔. 본시험에서. 이거 바꾸면 싸대기 치고 와. 광역계획은 몇 계산을 묶었지? 아까 했잖아. 아까 1시간이 지났어? 2시간이 지났어? 방금 전에 했잖아. 둘 이상의 특별시, 광역시, 자치시, 자치도, 시군을 묶는 거야, 여러분들. 하나로 묶어서 기능을 연계하기 위해서 증언한 지역입니다. 그게 광역계획권이에요. 자, 그리고 도시군 기본계획은 하위계획 맞죠? 이렇게 내려가시면 돼요. 이렇게 수직으로 한번 내려보세요. 상하관계입니다, 얘네들 다. 자, 광역도시계획 밑에 기본계획이 있고 기본계획 밑에 관리계획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 그러면 자, 도시군 기본계획은 어떤 계획의 지침이 될까? 관리계획 수립의 지침이 되겠지. 이거 써있네. 여기 지침을 줬잖아. 지금 관리계획 수립하라고. 자, 그리고 관리계획의 내용으로 물어볼 때 올해 가능성이 엄청 높아, 이게. 여기에는 무조건 X, 다시 말해 해당되지 않는 걸 찾으라고 나와, 시험에. 물론 해당되는 걸 찾으세요라고 해도 똑같은 유형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외울 때 5가지 내용을 외웠잖아, 우리가. 거기에 없는 것들 중에 대표적인 게 얘예요. 지금 방금 전에 배운 얘네. 얘는 여러분들 외울 필요가 1도 없는 거예요. 체계도 잡으신 분들은 이걸 외우는 게 아니거든. 자, 예를 들면 자, 성장관리계획구역, 개발밀도관리구역, 기반시설 부담구역, 다음 얘네는 소속이 어디지? 이용파트니까 관리계획의 내용이 아니야. X 싸다기 치라는 얘기야. 3개다. 얘네 중에 하나가 답이 된다고. 얘네가 등장을 한다니까, 시험에. 그러니까 얘네는 관리계획의 내용에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하시면 되죠. 그 다음에 우리가 아까 배운 자, 용어 중에서 꼭 물어보는 게 이거거든요. 도시군계획이라고 써 있잖아, 이거. 그럼 얘는 몇 가지 계획을 합쳐서 말하냐 이렇게 물어볼 수 있지. 그러면 여러분들은 도시군, 기본계획과 도시군, 관리계획만 말한다 그래야 돼. 무슨 계획이 들어가면 안 돼요? 광역도시계획이 들어가면 안 돼요. 왜? 수립 대상이 다르잖아. 광역계획은 두 개 이상을 묶어서 수립하는 거고 기본계획, 관리계획은 묶지 말고 따로따로 수립하는 계획이니까 다르지 지금. 그래서 광역도시계획은 여기에 포함되면 안 된다. 여기 무슨 계획이 포함될 수 없다? 도시군계획에 포함될 수 없다. 이렇게 해야지, 그지? 이렇게 하시고 여기 지구단위 계획도 많이 물어보려고 다 물어본 역사가 있는 것들이에요, 여러분들. 지구단위 계획은 여기 나오죠. 도시군계획 수립 대상지역이면 이 위에 있는 계획이잖아. 그러면 야, 도시군계획 자체가 기본계획과 관리계획을 말하니까 이 두 가지 계획 수립 대상 지역은 여기잖아, 여기. 써보면 되지 뭐. 특별시, 광역시, 자치시, 자치도, 그리고 어디죠? 시군이죠, 시군. 시군이에요, 이렇게 6군데. 여기를 체계적으로 개발하려고 수립한다는 뜻이야. 그러면 보세요. 예를 들면 특별시를 체계적으로 개발하기 위해 수립한다, 지구단위 계획을, 그런 뜻이거든. 그럼 여기를 개발한다는 거예요, 보존한다는 거예요? 지구단위 계획 수립한다는 뜻은 개발한다는 얘기죠. 그럼 서울특별시 전부를 싹 다 개발할 수 있나? 다시 서울특별시 전부를 개발할 수 있나? 아니,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지. 보존적도 있어야 되니까 여기는 무조건 요거 나와야 되고 일부만 나와야 되고 별표. 안 하신 분은 하시고요. 하신 분은 다시 한번 리마인드 꼭 해놓으셔야 돼. 여기 유형이 딱 나와요. 공법은. 이거 일부 전부로 바꾸면 싸대기 2대 치고 오래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소리잖아. 그래서 이건 여러분들 아예 전부 나면 싸대기 치고 온다 이렇게 준비를 하고 들어가. 그냥 기계식으로. 거의 직관적으로 이거 용어 정의 끝내셔야 돼. 이게. 자, 그리고 여기 보세요. 아까 도시군계획서를 했죠, 우리가. 우리가. 자, 도시군계획설이 뭡니까? 그러면 일단 출발점은 여기입니다. 기반시설. 도로가 하나 있습니다. 도로 설치하기 전에 미리 어디다 설치하겠다를 도시군계획으로 뭐 해야 돼? 결정. 동그라미 치면 되지. 그럼 결정했대, 오늘. 도로. 자, A란 지역부터 B란 지역까지 설치하겠다라고 결정했어. 그럼 그 도로 이름이 바뀐다니까? 결정되는 순간 이렇게 된다고, 이거. 도시군 계획설이 되는 거지. 그럼 도시군 계획설이 뭐예요? 그럼 대답할 수 있어야 돼. 기반시설 중 도시군 관리로 결정된 시설을 말한다. 이렇게 하시면 돼. 됐고. 요거 중요하다. 얘네들 중요한 것들. 제일 많이 나오는 것도 애들이에요, 얘네들. 특히 얘가 제일 많이 나와요. 도시군계획사번. 자, 요거 도시군계획사 밑에 있는 거다. 밑에.
자, 요거. 여러분, 도시공기시설 사업은 기반시설 설치하는 겁니까? 도시공기시설 설치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여기 위랑 아래랑 연결돼 있어. 도로가 하나 있어. 곧바로 설치할 수 없지. 설치하기 전에 미리 관리기로 뭐 해야 돼? 결정. 결정된 시설을 설치하는 거잖아. 결정된 시설을 설치하는 거니까 이 기반시설이라고 얘기하면 안 되고요. 도시군 계획시설을 설치한다고 하셔야 돼. 그 사업이 들어가잖아, 우리가. 그러니까 도시군 계획시설을 설치도 하고 정비도 하고 개량도 한다. 그 사업의 이름이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이다. 시설 사업이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맨 마지막에 있는 게 제일 중요한데 얘는 굉장히 중요한 용어예요, 사실은. 공법 전체를 아우르는 계획이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다 배워, 이거. 자, 방금 전에 위에 있던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 국계법으로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 하는 거 배우고요. 도시개발법 가면 요거 배웁니다. 도시개발사업 하는 거 배웁니다. 도시개발사업 요거 하는 거 배우고요. 그 다음에 도정법에 가면 정비사업 하는 거 배우죠, 이거. 그럼 얘네는 전부 다 공통점이 있죠. 부동산공법의 가장 대표적인 공익사업이지. 공익사업의 대표성 있는 것들 세 개를 묶어서 이렇게 불러. 뭐라고 부르냐면 도시군 계획 사업의 이름 정확히 기억하셔야 돼. 그럼 도시군 계획 사업은 넓은 개념의 사업인가요, 지금? 그렇죠. 왜? 세 가지 사업이 다 포함이 되잖아요. 도시군 계획 사업을 딱 집어넣은 다음에 이렇게 넓은 개념으로 보고 쪼개면 세 개 나오는 거야, 세 개. 도시군 계획 사업 하나 나오고 도시개발 사업 나오고 정비 사업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돼. 이렇게 해서 얘를 묶어서 도시군 계획 사업이라고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정리하고. 자, 용어 정리 이렇게 하세요. 자, 그럼 내려가서 포인트 2번. 요건 100% 나온다, 100% 나온다. 용어 정의는 나왔다, 안 나왔다 하기 때문에, 뭐 기본적으로 수업 시간에 집중해서만 들으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여러분 광역계획권과 광역도시는 100% 나온다고 보셔야 돼요. 올해 100% 나와, 이거. 이거 올해 나올 수밖에 없는, 시기입니다. 그럼 여러분 보세요. 순서를 보세요. 자, 광역계획권 지정이 먼저인가요? 광역도시계획 수립이 먼저인가요? 먼저 나오는 게 먼저지 뭐야. 자, 다시 물어볼게요, 그러면. 광역계획권 지정이 먼저고 광역계획권을 지정하면 그 광역계획권의 장기발전 방향을 지시하는 계획을 수립하게 되겠지. 머릿속에 그려야 돼, 이거는. 그래서 광역계획권 지정권자부터 배우는 거, 우리가. 여기는 지정권자라고 쓰고요. 광역계획권. 왜? 대상지역이니까 누군가 지정해줘야 될 거 아니야. 대신에 광역도시계획은 계획이니까 누군가 수립해줘야 될 거 아니야. 용어를 다르게 쓴다니까, 지금. 요거는 지정권자라는 용어 썼다는 건 요걸 말하는 거예요. 뭐요? 광역계획권이니까 지정을 하겠죠. 그리고 여기 수립권자라고 써있지. 그럼 요걸 말하는 거예요. 요거 무슨 계획? 광역도시계획을 말하지 뭘 말하겠어, 지금. 그렇지. 그래서 우리는 지정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요, 광역계획권을 말하는 거야. 뭔가 지정할 수 있대 이렇게 나오면 지정권자를 물어보는 거거든. 그럼 광역계획권 지정권자를 물어보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아까 광역계획권 지정권자가 몇 명 있었지? 2명. 많지도 않아. 2명을 외워놓으셔야 돼. 자, 국장 있고 도의사 있죠? 체크 이렇게 2명 하면 되지. 아니, 밑에다 써도 되고. 이제 여러분 자유롭게 좀 쓰셔도 됩니다. 그 지정권자 밑에다 국장, 도의사 이렇게 써도 돼요. 그럼 뭘 가지고 이제 시험에 가면 물어보냐면, 가장 기본적인 유형으로 물어보는 게, 여러분 국장, 도의사 2명 있거든요. 요 2명 빼고 나머지는 지정할 수 있나 없나? 못하는 거야, 2명만이야. 일단 지정권자 자체를 물어볼 수도 있고. 두 번째는 광역계획권 지정권자가 국장이 될 수도 있고 도의사가 될 수도 있지, 그치? 그럼 어떤 경우에 국장이 되고 어떤 경우에 도의사가 되냐, 이렇게 물어볼 수 있잖아. 그럼 대상 지역에 따라서 달라진다. 시, 도에 걸쳐 있으면 국장이 지정할 수 있고, 같은 도에 속해 있으면 도의사가 지정할 수 있는 거 맞죠? 맞죠. 이거 지금 외워버려야지, 이거는. 그러니까 지정권자는 대상 지역이 딱 나와. 대상 지역 준다고, 여러분들. 주면은요, 한 단계 위에는 행정청을 기억을 하시면 돼. 그럼 봐요. 시도를 대상으로 지정하는데. 그럼 시도 위에 누가 있지? 그럼 대답해줘야지. 국장이 있지, 누가 있어. 따라 국장이 지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는 거고. 같은 도에 있으면 누가 위에 있는 거야? 도지사가 최종 권한자 아닙니까? 도지사가 지정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시도에 걸치면 국장이 지정할 수 있다. 이거 형광색 비추고요. 지정해야 한다 그러면 싸대기 날리고 오고. 좀 이따 연습 다 할 거야. 그리고 지정할 때, 자, 필요한 행정청한테 의견 듣거든요. 의심하고 지정하자, 이렇게 하는 거야. 먼저 의견을 들어. 국장이라고 한다면 시도의사, 시장군수한테 의견을 듣는 거야. 해당 지역의 지자체장들의 의견을 듣는 거지. 그리고 요거를 의외로 많이 바꿔. 중앙을 지방으로. 지방으로 바꾸면 싸대기 2대 치고 와. 여러분, 국장은 중앙에 있는 거 맞죠?
그럼 중앙도시인의 심의 거쳐야지. 그래서 이거를 지정 절차라 그래. 그럼 국장이 지정할 때는 의심하고 지정하자 이렇게 하는 거야. 의심하고 지정하자. 그 다음에 같은 도에 속해 있으면 도의사가 지정할 수 있다. 이때 바뀌는 거 보세요. 도의사가 지정할 때도 의견 청취, 필요한 행정청한테 의견 듣거든요. 그리고 요게 바뀌잖아요. 요거 중앙에서 뭘로 바뀌어? 지방. 요거를 바꾸더라고 최근에. 그러니까 도지사가 나왔는데 중앙도시인의 심의 거치래. 그럼 싸대기 2대 치고 와. 말이 안 되는 거고 성립이 안 되잖아. 도시의위원회는 2군데가 있어요. 중앙도 있고 지방도 있습니다. 중앙도 있고 지방도 있어. 그러면 국장은 중앙에 있으니까 중앙도시인의 심의 거치는 거고, 도지사는 지방에 있으니까 지방도시인의 심의 거치는 거 맞죠? 이 정도면 완벽하지 뭐. 이 정도면 해요. 자, 그리고 내려가서 자, 여기까지는 광역계획권 지정권자입니다. 다시 여기까지는 광역계획권 지정권자예요. 그럼 여기는 뭐냐? 자, 광역계획권을 국장인 도지사가 지정했으면 이제 광역도시를 수립하는 단계가 2번째 단계니까 수립권자를 보러 가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 2개 묶어서 똑같은 원리로 가보자. 1번에 가면, 위에 1번에 가면 둘 이상이 어디에 걸쳐 있대? 똑같이 써 있잖아. 시도에 걸쳐 있다. 그리고 2번에 도에 같은 도에 속해 있다고 써 있죠. 자, 그럼 보세요. 연계돼 있는 거에게 따로따로가 아니에요. 자, 그럼 여기서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쳐 있을 때는 광역계획권을 누가 지정할 수 있죠? 국장이 지정할 수 있지. 그럼 국장이 지정해 줬어. 그러면 그 국장이 지정해 준 광역계획권에 대해서 광역도시를 누가 수립할까? 국장이 수립할까? 바로 밑에 있는 행정청이 수립하는 거야. 국장 바로 밑에 있는. 그러면 시도의사가 자 바로 밑에 있잖아요. 그럼 시도의사가 공동으로 수립해야 돼. 수립권자야. 시도의사가 수립권자가 되는 거야. 그리고 시도의사가 공동으로 수립하게 되면 승인을 받아야 돼요. 한 단계 위에 있는 자한테 가서 승인 받는 거잖아. 누구한테 승인 받는 거냐면 국장한테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이게 되는 거거든. 여기 있는 자가 수립권자가 되는 거야. 여기 있는 자가 수립권자이고, 여기 이 부분을 바꿔치기 해서 낸단 말이야. 시험에. 시도지사가 공동 수립하는 게 맞다. 자, 공동으로 수립했다면 국장 찾아가서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렇게 정리하시고, 그럼 같은 도에 속해 있으면 이거 누가 지정했어요? 지정권자 누가 됐어요? 광역계획권 지정 누가 했나요? 아니, 같은 도에 있으면 같은 포천시 연천군 도의사가 지정했잖아. 그럼 수립을 누가 하냐? 밑에 있는 2명이 하지 누가 하냐? 그래서 시장 군수가 공동으로 수립을 해야 돼. 이거 얘네가 수립권자라고. 얘네가 시장 군수가. 그리고 시장 군수가 수립하게 되면 도의사한테 찾아가서 당연히 승인을 받아야지. 승인이라고 하는 개념은 한 단계 위에 있는 행정청이 승인권자가 되기 때문에 완벽하게 빠삭하게 이거 정리하고 끝내셔야 돼요. 그럼 1, 2번이 가장 기본적인 수립권자 정리하는 데 필요한 내용 아니겠습니까? 자, 보세요. 자, 여기다 제가 연결시킬게요. 둘 이상의 시도에 걸치면 누가 수립했죠? 다시 정신 차려봐. 지금 자,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쳐 있대. 서울특별시랑 경기도에 걸쳐 있대. 광역계획권이. 그럼 광역도의 수립을 누가 하죠? 시도에서 공동 수립해서 국장한테 승인 받으러 가야 되겠지. 그 승인 받으러 가는 기간이, 승인 받아야 되는 기간이 3년이야. 3년이라고. 근데 3년이 지났는데 승인 신청을 안 한 거지. 법으로 정한 기간이 3년이라니까 지금. 근데 3년이 지날 때까지 승인 신청을 안 했다는 얘기야 이게. 그잖아 지금. 그럼 얘는 직무유기한 거 맞죠? 그럼 수립권이 없어진다니까요. 그러면서 수립을 누가 해야 돼요? 국장이 수립하는 거. 한 단계 위에 있는 자가 이제 수립권자로 바뀌는 겁니다. 그럼 요거는 전제 조건이 몇 년이 지날 때까지, 3년 지날 때까지 승인 신청을 안 했을 때, 그때는 수립권자가 바뀌는 거야. 누구에서 누구로? 자, 머릿속 정리. 시도지사에서 누구로? 국장으로 바뀌는 거야. 똑같은 원리로 한번 가보자. 4번도. 자, 같은 도에 속해 있대. 그럼 여기 있잖아. 같은 도에 속해 있으면 수립권자가 시장군수 맞죠? 그럼 시장군수가 수립하게 되면 도의사한테 승인 받아야 됩니까? 네, 맞습니다. 근데 몇 년, 여기도 몇 년? 3년이 지날 때까지 승인청을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다니까요. 그럼 얘도 직무유기한 거 맞지? 그러면 도의사가 수립해야지. 그것도 원리가 똑같잖아. 지금 1, 2번이 한 파트고 여러분들 이거 따로따로 보시면 안 돼요. 같은 원리예요 지금. 그리고 3, 4번이 한 파트예요. 이렇게. 그냥 어차피 얘네 하나씩 다니는 거야. 그래서 얘네가 원래는 이게 하나로 이렇게 공부해야 되거든. 이렇게 하나로 크게. 그 다음에 3, 4번도 하나로 이렇게 공부를 하셔야 돼. 그래 정리가 되는 거예요. 정리해 놓으시고. 자, 그리고 계속 가보지 뭐. 자, 거기 보시면 거기 밑에 내용이 좀 끊기는 게 있는데, 거기 지금 나와 있는 거 보면 공동수립 보이시죠 지금?
5번하고 6번 묶어. 5번하고 6번. 그럼 요거는 예외적으로 수립할 수 있는 경우인데, 자, 보세요. 이건 설명 여기서 한번 들으세요. 자, 보세요. 예를 들어서, 시도지사가 현재 수립권자예요. 이거 가능한지만 보세요. 시도지사. 자, 시도에 걸치면 시도지사가 공동 수립해야 되거든? 이때, 국장한테 찾아가서 시도지사가 뭐라고 하냐면, 요청을 하는 거야. 뭐라고 요청하지? 우리끼리 수립하기는 좀 힘들어요. 같이 한번 수립해 주세요라고 할 수 있지. 그럼 공동 수립을 요청하는 거잖아, 지금. 그럼 국장이 요청받아서 시도지사가 공동 수립할 수 있나 없나? 다시요. 시도지사가 공동 수립할 수 있죠? 가능해요. 그럼 누구도 가능할까? 자, 지금 수립권자 시장원수 2명입니다. 시장원수가 둘이 수립하면서 뭐라고 할 수 있냐면 도지사 찾아가서, 자, 우리끼리는 수립하기 좀 어려우니까 같이 좀 수립해 주세요라고 요청할 수 있죠? 요청할 수 있어. 그럼 요청받은 도지사가 시장원수와 공동 수립할 수 있나 없나? 있어. 이게 다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지금 공동 수립이.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순서는 약간 다르지만 똑같은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시장원수가 요청하면 도지사랑 공동 수립할 수 있다는 뜻이고, 자, 그리고 또 하나, 시도지사가 요청하면 시도지사하고 국장이 공동 수립할 수 있다는 얘기잖아, 지금 이게. 다만 여기서 잘 보세요. 시장원수가 요청해서 도지사랑 공동으로 수립할 때, 그때는 이 도지사가 국장을 찾아가서 승인을 받을까 안 받을까? 승인 받을 필요 없다로 하셔야 돼. 승인 받아야 한다면 싸대기 2대 치고 오고. 왜냐면 이런 경우는 원칙적인 수립권자가 누구죠? 시장원수지. 그럼 승인권자인 도지사가 예외적으로 수립하는 거잖아, 지금. 그럼 국장을 찾아가서 승인 받을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하는 거고. 자, 내려가서 6번은 별표 좀 해야 돼. 그럼 시장원수는 2가지 선택권이 있다. 자, 시장원수는 도지사한테 요청만 할 수도 있고 요청할 수도 있고, 요청 앞에 협의란 단어가 들어갈 수 있거든. 협의를 거쳐 요청할 수도 있어. 협의를 거쳐 요청할 수도 있어. 그러면 이 협의가 있는 것과 없는 것의 차이가 뭐냐 이런 얘기지. 만약에 협의란 단어가 없이 요청했다 이렇게 나오면 그거는 공동 수립을 요청하는 거고요. 여기처럼 협의를 거쳐 요청했다라고 나오면 단독 수립을 요청하는 겁니다. 시장원수는 도지사한테 단독 수립을 요청할 수도 있거든요. 자, 그러면 협의란 단어가 나오는 순간 시장원수는 수립하지 않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서 도지사한테 단독 수립해달라고 요청하는 거거든. 그럼 도지사가 요청받아서 단독 수립할 수 있고, 이때는 국장한테 승인받을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이것만 기억하면 돼. 이게 다 소화가 돼야 돼요. 여기 박스 안에 있는 그 내용들이 정리가 안 되시면 1년 내내 헤매는 겁니다. 큰일 납니다. 이거 정리되셔야 됩니다. 왜냐면 100% 물어보거든요. 100% 물어보거든요. 이거는 수립권자 안 물어보면 광역도시의 본질을 안 물어보는 건 똑같아요. 무조건 정리하셔야 돼. 자, 그리고 내려가서 수립 절차에 뭐가 있냐면 오른쪽에 2개. 자, 기초유사 정보체계를 구축했다. 그러면 이거 몇 년마다? 5년만 동그라미 쳐놔. 이건 뭐 지겨울 정도로 앞으로 합니다. 데이터 전산망 쫙 깔았잖아요. 그럼 이거 5년마다 변동상을 반영하라는 얘기입니다. 숫자 말고는 볼 거 없고요. 자, 내려가서, 자, 광역도시는 구성력이 있나요 없나요? 없으니까 뭐 해야 될까? 공청회를 열어서 주민과 전문가로 토ken 들어야 되지. 이 절차는 생략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자, 그리고 밑에 조정신청도 형광색 밑주거나 조정신청 잘 나오거든 이거. 조정신청 그러면 요거는 어떤 경우냐면 이거예요. 이 2가지 경우. 자, 2개 이상의 시도에 걸쳐 있대 지금. 시도에 걸쳐 있대. 그럼 누가 수립하지 이런 경우는? 자, 시도지사가 공동 수립하는 거 맞죠? 그럼 시도지사가 공동으로 수립하면서 둘이 내용에 대해서 협의를 못할 수도 있나 없나? 그러니까 이게 기본이야. 이거 협의 못했다. 이거 기본이라고. 협의 X 이게 제일 중요한 거야. 협의 못했다. 그럼 내용에 대해서 수립도 못했다는 얘기지. 그러면 한 단계 위에 있는 국장한테 찾아가서 뭐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끼리는 내용이 협의가 안 되니까 내용 좀 조정해 주세요라고 신청할 수 있다는 거야. 이걸 조정 신청이라 그래. 그럼 조정 신청은 물어볼게.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고 공동으로 신청할 수도 있나 없나? 가능해요. 둘 다 돼요, 여러분들. 이거 포인트 잡으셔야 돼. 단독. 자, 삐져서 혼자 갈 수도 있고 손잡고 같이 갈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대신 하나만 더 할게요. 그 국장이 만약에 단독으로 신청을 받았으면 한 사람의 의견만 들었지, 그지? 그럴 때는 다시 협의하세요라고 권고할 수 있나 없나? 있어요. 재협의 권고할 수 있습니다. 근데 공동으로 신청 들어왔을 때는 재협의 권고가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없지. 재협의 권고는 어떻게 왔을 때만, 단독으로 왔을 때는 할 수 있지만 공동으로 왔을 때는 X 이렇게 써 있잖아. 그때는 재협의 권고가 의미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정리하시면 돼. 이런 것들이 논점이니까 핵심적인 단어만 딱딱 보고 끝내시면 되죠. 여기서 이렇게 정리하시고, 자, 그럼 오른쪽 가면은 무슨 계획 나오지? 기본 계획까지 한번 일단 하고 시작. 그럼 도시군 기본 계획 나오면 수리권자가 몇 명이에요? 6명만 그래야지. 6명만. 6명만. 특별시장, 광역시장, 자, 자치시장, 자치도지사, 시장군수만. 아예 제가 6명만이라고 써놨어. 이렇게 6명만. 6명이 아닌 자는 수리 못한다 이런 얘기야. 자, 여기서 두 번째 논점. 자, 여기서 4명, 2명 끊어볼게 제가. 자, 수리권자가 총 6명인데 그중에 4명. 여기 있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요 앞에 있는 4명. 자치시장, 자치도지사 4명은 수립한 내용에 대해서 승인을 받나요, 안 받나요? 승인 안 받고 뭐 한다고요? 확정. 확정은 승인 안 받는다는 뜻입니다. 승인 받지 않고 확정하죠. 자, 대신에 2명 남았죠? 누구? 시장우선 도지사한테 승인 받아야죠. 그러니까 승인 받는 자도 있고 안 받는 자도 있다는 걸 구별하셔야 돼. 이게 첫 번째 중요한 내용이거든, 이거. 그래서 수리권자가 총 몇 명인데 6명인데 그 중에 4명은 승인 안 받고 확정합니다. 그리고 2명은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걸 정리해 놓으셔야 되거든요. 그렇지. 자, 그리고 내려가서 원래 도시군 기본계획은 수립을 해야 돼. 의무야. 근데 이건 시험에 안 나와. 시험에 안 나온다고. 요게 나온다고. 여기 밑에 있는 거. 재량.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무상으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두 가지 1번이나 2번에 해당되는 지역, 요 둘 중에 하나에 해당되면 이 지역들은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에 딱 체크를 해야지. 별표 달고. 기본계획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얘기는 재량권을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계획 물어보면요, 정답률이 다 여기서 나와요. 사실은. 다시 말씀드리면 10문제 중에 6문제가 여기서 답으로 나오는 거야. 제일 중요하다는 얘기지. 특이하니까 내는 거야. 기본계획만 있으니까 내는 거란 말이야. 그럼 첫 번째, 우리가 많이 외웠어. 세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춘 시군이에요. 위치가 수도권에 속하지 않아야 됩니다. 외워버려요. 두 번째, 광역시와 경계를 같이 하지만 안 돼요. 그리고 인구는 10만 명 이하여야 됩니다. 몇 가지 요건이죠? 세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춰야 됩니다. 땅 이렇게 하는 거야. 자, 다시 수도권에 속하지 아니할 것. 두 번째는 광역시와 경계를 같이 하지 아니할 것. 그리고 인구 얼마? 10만 명 이하라고 하는 세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춘 시군이 있죠. 여기는 기본계획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렇게 하는 거야. 수립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는 뜻이야. 이게. 자, 그리고 이게 제일 많이 나오고 1번이 제일 많이 나오고 요것도 나올 수 있어. 준비를 해야 돼. 이건 되게 쉬운 거야. 그러니까 우리 공인중개사 시험에서 요 전부 요거 동그라미 쳐봐. 이게 안 되는 이유는 너무 쉽다고 보기 때문에 안 되는 것 같아. 내가 볼 때는. 출제위원들이. 자, 관할구역 전부에 대해서 광역도시에 수입되어 있는 상태에서 광역도시의 내용 속에 기본계획에 포함될 사항이 여기다 동그라미 쳐야지. 모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광역도시 관할구역 전부에 대해서 수입되어 있는데 그 광역도시의 내용 속에 기본계획에 포함될 사항이 모두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자 보세요. 생각을 하세요. 생각을. 광역도시의 내용만 봐도 기본계획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나 없나? 이거는 있지. 왜냐면 광역도시의 계획 속에 무슨 계획이 다 포함됐으니까. 기본계획의 내용을 모두 포함해서 수립을 했으니까 기본계획은 굳이 필요 없잖아. 그러면 이런 경우는 기본계획은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런 얘기거든.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출제에 들어가서 문제를 낼 때 요거를 일부러 낸다고. 이거를 나오면 싸다기 날릴 준비를 하세요. 그리고 모두를 또 일부러 바꿔. 둘 중에 하나를. 그럼 싸대기를 2대 치고 오면 돼. 그러니까 여기는 전부 모두 그래야 돼. 다시 전부 모두만 기억하라고. 요거 이렇게 나왔을 때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하시는 거예요. 어려운 건 아니고요. 할 수 있는 겁니다. 됐고, 자 내려가서 이런 연계 수립은 그냥 인접한 동그라미 치고 관할구역 전부나 일부를 포함해 수립할 수 있다의 동그라미 쳐야지. 연계 수립 가능하죠. 자기 관할구역을 벗어나서 수립할 수 있습니까? 가능합니다. 자, 물론 전제조건이 있죠. 인접한 관할구역 장과 사전에 뭐 해야 될까? 협의는 해야지. 다시 뭘 해야 돼? 협의는 해야 되겠지. 그건 뭐 기본이지 그거는. 자, 수립 기준은 누가 정한다? 국장. 지침이니까 이건 끝내버려야지. 그 기초조사 할 때 2가지가 추가되죠. 토지적 선평가랑 뭐요? 재취학 서문서 2가지를 포함해서 기초조사 해야 됩니다. 이거 생략할 수 있나? 있어. 몇 년 이내? 5년 이내 실시했다면 생략할 수 있다. 예를 들면 5년 이내 토지적 선평가를 했다면 이거 생략할 수 있다는 뜻이고, 5년 이내 재취학 서문서를 실시했다면 재취학 서문서를 생략할 수 있다. 공청회는 뭐 기본으로 나와야지. 구손이 없는 계획은 다.
요거 주민하고 전문가에 듣는 거 맞죠? 요거 생략할 수 있나 없나? 생략 안 돼. 요거는 무슨 내용이 똑같죠? 광역도시계획이나 기본계획이나 동일하죠? 그럼 하나 정리하면 하나 써먹으면 돼. 대신에 공충에는 관리계획이 들어가면 안 돼요. 관리계획이 들어가면 싸대기를 2대 쳐야 돼. 왜? 도시군관리계획은 구속력이 있는 계획이거든. 공충에 나오면 싸대기를 무조건 쳐. 자, 하고 나올 수 있으니까 준비하시고. 그리고 아까 광역도시는 없던 내용이 또 추가되는 게 뭐냐면 타당성 엄도가 있다는 거야. 우리가 광역도시계획까지는 타당성 엄도 규정이 없거든. 근데 기본계획, 관리계획, 다시 말하면 광역도시 밑에 있는 계획들 2개는 동일한 시점마다 타당성 검토해서 이를 정비해야 됩니다. 몇 년인가요? 5년이죠. 이거 엄청 많이 나오지. 이거 그냥 나오면 맞추는 거예요, 이거 무조건. 여러분 도시군 기본계획 물어볼 때 얘는 안 나온 적이 한 번도 없다고. 그냥 매년 나오는 거야, 그냥. 뭐 하면 돼? 매년 맞추면 되지. 뭐 합니까? 준비했다가. 5글자밖에 안 되네. 타당성 검토. 몇 년? 5년. 그러니까 요거는 무슨 계획에서 들어가면 X 하시면 되냐면 광역도시에 들어가면 싸대기를 2대 치고 와. 요건 타당성 검토하는 계획은요 2가지만 들어가. 도시군 기본계획과 도시군 관리계획만 들어가는 겁니다. 자, 요거 마지막하고 잠깐 쉬죠. 기본계획의 내용이 광역도시 내용과 다르대요. 그러면 이게 쉽게 말하면 이게 해석이 돼야지. 자, 상위 계획의 내용과 하위 계획의 내용이 다르대. 뭐가 우선할까? 상위 계획의 내용이 우선하니까 이때는 무슨 계획의 내용이 우선한다? 광역도시 내용이 우선한다. 이게 맞는 거지. 이렇게 해서 간단히 정리가 됩니다. 이렇게 정리하시고, 자, 한 자 넘기시면 뭐 나오죠? 관리계획 나오죠? 이건 잠깐 휴식하셨다가 일단 문제를 기본계획까지 일단 풀고 관리계획 들어가기 전에 자, 이론전이 간단히 하고 또 문제를 풀게요. 잠깐 휴식하겠습니다.